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성군이 2024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 및 자원봉사자 리더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어 37만여 명의 반려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급 전기세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크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면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2년 동안 적자가 이어지다 지난해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한 뒤 3분기 연속 흑자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지난해 연료값 하락으로 6조 가까이 비용이 줄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2022년 이후 6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도 흑자 기조에 보탬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누적 적자가 200조 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90억 원씩 쌓이고 있는데 한전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인데 고물가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전은 비용 절감을 위해 창사 이래 2번째로 희망퇴직에 나섰고 이런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예상 인원의 배가 넘는 36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이 해봐야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 갖고 2% 갖고 뭐 허리띠를 졸라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전기세 인상과 희망퇴직의 압박은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책, 수방대책 등 5개 분야 20개 단위 사업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안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상황 총괄반과 현장 복구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재해인 폭우 시에는 재난 상황을 빠르게 구민에게 전달하고 지역 구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폭염 시에는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 포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설물 안전관리, 가스 공급 시설 안전점검과 해충 구제 방역 소독, 관내 수영장 수질 점검, 쓰레기 악취 예방과 같은 대책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동대문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소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동대문구 영어랑 놀이랑을 운영합니다. 동대문구 영어랑 놀이랑은 6월 13일까지 주 3회씩 답심리 영화미디어 아트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놀이 위주의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돼 원어민과 소통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영어는 즐거움이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역할놀이를 통한 실용 영어, 수요일에는 과학 실험을 통한 영어 교육, 목요일에는 미술 활동을 통한 영어 교육을 4회차씩 한 달간 진행합니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크골프는 이름처럼 공원에서 나무로 된 클럽을 이용해 공을 치는 스포츠인데요.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마포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열려 동호인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마포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은 관내 7개 동호회 선수들을 포함한 180여 명이 참가해 함께 대회를 즐겼습니다. 대회 선언과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고 이어서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길 바랍니다. 합정동 하늘길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 증가액이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중 1위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마포구는 상인, 지역 예술인과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합정동 하늘길 상권의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 증가액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중 매출 증가액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하늘길 조성에 박차를 가했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하늘길에는 독립서점과 특색 있는 카페, 식당 등 190여 개의 상점과 마포 세빛문화숲, 양화나루, 절두산 성지 등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상권입니다. 또 하늘길에는 소원 트리가 배치된 소원 광장과 소원볼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상권 매출을 견인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기획조정실장 공동주재로 실무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난 17일 행정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구체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기획조정실장 공동주재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실무단 회의에서 시도는 인력과 자본이 몰리는 수도권에 대응할 대한민국 제2의 통합광역지자체 출범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는데 대구 경북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특히 통합광역단체의 명칭, 위상과 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조세와 재정관계 등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의 분석과 검토를 위해 대구 경북 통합추진단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유통업체 대표 및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23일 지역 유통업체 대표 및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기업 유통업체 8개사 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기여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3년도 지역기여도 평가 결과 더현대 대구가 지난해에 이어 베스트 업체로 선정돼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상품 매입 확대 방안과 매장 내 지역 업체 입점 및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틸 휠 생산업체 코리아 휠과 약 1,17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코리아 휠 최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리아 휠은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용 스틸 휠 생산 전문 업체로 약 23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협약을 통해 코리아 휠은 서구 평촌산업단지 3만 평 규모 부지에 자동차용 및 트레일러용 스틸 휠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일부 신규 생산 라인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바이오니아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전시와 대덕특구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대덕특구 민간연구소 기업 간 협업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바이오니아 박한호 대표이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바이오 분야의 연구 개발과 육성에 적극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향후 세계를 선도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며 대전은 바이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잘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현재 진행 중인 재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군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251곳에 약 141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약 8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기능보건과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5곳의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기능보건 사업 3곳은 오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 2천과 1, 2천, 성골천의 개선복구 사업 3곳은 오기 전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명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충부 호환에 대한 정비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횡성군은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군민의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해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군청 산림녹지과에 마련됐으며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예방조치, 복구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산학연 혁신협의회 총회 및 도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혁신협의회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 연구 및 정보 교류 등 가속기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보고회를 통해 오창의 세계 최고 성능의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되면 지역 주력 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더욱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가 10대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이 보유한 우수자원과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및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 충북형 K-유학생 제도와 도시농부 사업 홍보, 못난이 김치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 상생형 충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기타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에어로K 항공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합니다. 우선 충북도와 청주시는 에어로K의 국제노선 개설 홍보 등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어 에어로K는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로서 국제노선 다변화 및 지역인재 채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충북도와 청주시, 에어로K는 청주공항 활성화 및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에어로K의 국제선 다변화와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로서 위상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령시가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보령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보령시 자율방재단 120여 명이 참석해 재난 발생 예방 및 대응 사례, 도정 주요 정책 이해 등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에서 대구 경북 가족 행복기금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상북도는 저출생에 포커스를 맞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해 저출생 극복 축제로 추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벌룬 버블쇼와 호빵 선생님 공연, 가족 피크닉존, 육아용품 나눔 플리마켓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 100대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인력과 행재정력 등을 동원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현행법상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하거나 장례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37만여 명의 반려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반려견 사랑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건 불법이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에 버리는 거는 절대 제 선택지에는 없었고 가지고 장례식장을 알아봤는데 또 이 주변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전국에 총 74곳이 있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전남에는 4곳이 있지만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유치를 추진했던 한 장례시설은 주민 반대로 수년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광주 남구청은 여수의 한 장례시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문화적인 면에서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자체에서나 관련 부처에서 좀 논의를 진지하게 했으면.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가 광주시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곧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충남과 서울에 이어 광주도 폐지될지 주목됩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광주시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청구안을 낸 시민단체는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반대 이유나 보건의학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차별 금지.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 보호와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 정체성 발언은 조례를 떠나 선생님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가 당연히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동성애 혐오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조례안을 접수한 광주시의회는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청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지역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라든지 특히나 학생들이라든지 또 시나 교육청, 의회 같이 좀 모여서 그런 수기 과정이 필요한 건데 토론회나 공청회나.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면서 제정 1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신안군 안좌면의 작은 섬이 퍼플섬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리와 지붕, 심지어 물탱크까지 보라색으로 칠해진 퍼플섬엔 요즘 2천만 송이의 라벤더가 보랏빛 물결을 이루면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군의 컬러 마케팅 첫 성공 사례로 꼽히는 안좌면의 퍼플섬. 섬으로 들어서는 두리마을 초입부터 눈앞에 보랏빛이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박지도에서 반월도로 이어지는 1.6km 구간의 퍼플교를 건너 20분가량 걸어가면 바다를 낀 라벤더 정원이 탄성을 자아나게 합니다. 우리 단체로 보라색을 또 우리가 챙겨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젊어진 것 같고 활기차고 너무너무 좋아요. 신나요.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신안이 시골인 줄 알았거든. 오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진짜 그냥 우리 힐링해 가요. 너무 좋았어요. 3만 5천 제곱미터의 산자락에 피어난 2천만 송이의 프렌치 라벤더는 단일 품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보랏빛 라벤더 물결에 흠뻑 빠져든 탐방객들은 꽃다기 체험을 하고 추억을 담아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신안이라는 섬이 너무 들어오는 길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잘 가꾸어져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고 오면 바람도 있고 바다도 있고 힐링도 되고 꽃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2021년 8월 UN 세계 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이후 퍼플섬을 찾은 방문객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자연에서 자생하는 왕꿀 풀나무가 그것이 퍼플색이 가지고 천지 지천에 널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퍼플섬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연간 한 40만 명이 다녀가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라색을 쫓아오는 관광객들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퍼플섬. 라벤더 꽃이 지면 6월에는 1억 송이 버들 만표초가, 9월에는 3천만 송이 아스타가 보랏빛 향연을 이어갑니다. 영화와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속속 광주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뿐 아니라 최첨단 시설 등 제작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광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1층에 위치한 VX 스튜디오입니다. 1,500제곱미터, 약 450평에 이르는 대규모 스튜디오와 바닥과 천장까지 아우른 대형 LED월, 4K 고해상도 카메라와 대용량의 미디어 서버를 갖췄습니다. 주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는 인카메라 방식은 물론 VR과 AR을 망라한 XR 방식까지 촬영 가능한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실감 촬영 스튜디오로 점차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3층 MR 스튜디오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셜 캡처와 모션 캡처도 가능합니다. 이들 장비를 활용하고 콘텐츠 인력을 양성하는 GCC 사관학교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이제 교육이라든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도 좀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고사양의 시설과 인력 양성 시스템까지 갖춰지면서 기업들도 광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고 올해 촬영 예약도 사실상 마감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5개사 유치에 이어 올해도 서울의 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 업체가 광주에 부설연구소를 세우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정도 개발을 한 BTS 쿠키몬이라는 게임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라는 지역을 택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제작 스튜디오를 갖춘 광주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민속문화 관련 기록과 기억을 잇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3일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로비에서 박물관 개관 40주년 및 특별전, 기록과 기억을 잇다 개막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1984년 5월 24일 제주 최초이자 전국 6번째 공립박물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가장 제주다운 박물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그리고 박물관의 자료 수집 전시 등 운영에 기여한 고 홍정표 선생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회고전, 기록과 기억을 잇다 특별전시에선 40년 넘는 박물관 역사를 기록물로 소개합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경북 청송군이 2024 제1회 청송 백자축제를 개최합니다. 2024 제1회 청송 백자축제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제1회로 추진되는 청송 백자축제는 청송 백자를 사기굴에서 구워내는 날인 점날을 주요 컨셉으로 진행하는데요. 각지에서 그릇을 사기 위해 온 등짐 장수와 지역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시끌벅적한 잔칫날의 마을 모습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청송백자 4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며 놀이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이 최근 5년간 20% 이상 늘었습니다.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지난해 63만 4,177명이 진료를 받았는데요.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편측 마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어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한 어지럼증이나 자세 불균형, 감각 저하 등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119로 전화해서 초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